2023년 5월 15일 오후 6시 3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탱계입니다. 네, 5월 15일 가장 중요했던 이슈들과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주목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는지 전달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1,400원 이상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외국인은 500억 정도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480억 매수, 기관이 813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달러 상승, 그리고 미국 증시의 디폴트 우려와 그 다음에 플러스 물가 상승의 불안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증시가 좀 불안할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제일 베스트였는데, 매수를, 일단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시점이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해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 추세가 깨져버려가지고 일단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 첫 번째는 일단 자동차 부품이 좀 가장 좀 강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와 기아 실적이 호실적이고요. 자동차 시장 회복세와 부품주들이 여러 일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증시가 좋지 않음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인데, 그만큼 종목들의 테마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다라는 이제 내용들과 좀 비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오리엔트 전공과 디젠스,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슈어소프트테크, 그다음에 아진산업, 덕영산업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도 부각이 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된 적은 없었지만 좀 새롭게 나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제 그 부품주들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정시 테마주로 좀 많이 엮이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부품주로는 조금 새롭게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협력 업체이고요. 가격 경쟁력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아마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젠스, 현대차 주목도가 있을 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LNB 배터리 시생산을 추진을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상승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젠스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바로는 이제 주목이 되기보다는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디젠스가 이제 주목도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종목들로 이제 편입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 주목도가 있을 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플라스틱 범퍼 매출이 1,200억 원 이상을 이제 달성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 전체적인 매출 실적이 현대차와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기타 이제 자동차 실적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대장과 후발주자로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 주목도가 굉장히 좀 있는 그런 측면이겠고요. 아진산업 자동차 패널류 생산업체이면서 미국 조지아 공장의 무빙파트 공급을 공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진산업도 또 현대차 주목도에 굉장히 좀 부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덕영산업 현대차 음주운전 테마가 같이 묶여있는 부품주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딱지가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계속 이제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측면으로 보이는데, 부품주 테마가 이제 끝나게 된다면, 이제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지켜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했던 테마, 화장품 테마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리오프닝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이제, 놀러오는,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연이어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회복세로 좀 볼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이제 원바이오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실리콘투, 인그로드랩, 애경산업 정도로 이제 나눠봤고요.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
메디섭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화장품 실적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끔 나온 부분이라 일단 좀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1분기 영업이익이 1,400%가 있다. 엄청난 실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실리콘투. 원래는 이제 품절주로도 예전에 이제 불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화장품 테마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제 무중의 이슈들도 좀 있었었고요. 현재는 이제 화장품 테마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급등하기 꽤나 심합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 실리콘투가 굉장히 좀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아마 영향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인그루드랩. 마찬가지로 화장품 테마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거래일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겠고요. 지금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경산업 매출액 영업이익이 꽤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상품인 루나, AG2 애니스가 좋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5가지 정도가 주목도가 좀 높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실리콘2, 그다음에 기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원바이오젠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경산업도 마찬가지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괜찮긴 해서 실적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세 번째 강력한 테마 에너지, 가스, 그 다음에 LNG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보는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했던 파이프라인들을 다시 수입 재개에 이제 금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G7에서 이제 19일, 20일 날 이제 G7 이거 쓰겠습니다. G7. G7 19일, 21일 이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여기 썼군요. 정상회의에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폴란드 가스 수출이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1승이 오늘 또 상승을 크게 해줬고 그다음에 GSE,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시점이고요. LNG 조선주로서 부각이 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1승 같은 경우는 선박 LNG선에서 탑급으로 불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승이 사실 GSE와 대성에너지를 제치고 현재 주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승은 주목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부각이 된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 GSE 항상 나오는 천연가스주 러시아 가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선물 가격, 가스 선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자재 테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GSE 후발주자라고도 불리고요. 원유, 가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강력한 테마는 반도체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머스크 CEO 회담과 구글 CEO들을 만나서 구글 MS CEO들을 만나서 이제 만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있었죠. 머스크와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삼성의 중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계속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후반기에 회복세를 접어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반도체 테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테마들이 조금 움직였었던 걸로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은 윈텍, 코아시아, 텔레치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윈텍 같은 경우는 동박 관련주로도 불립니다. 비슷한 관련주로는 이제 SKC가 있겠는데, 동박은 이제 윈텍으로 조금 치우쳐지는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부각이 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아시아,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저번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의, 방문이 아마 코아시아일 때도 좀 부각이 됐었던 경우가 있었었는데, 오늘도 부각이 됐었고요. 텔레치스,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P를, 설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알아두면 좋으실 내용이 좀 있는데, 이제 소룩스, 미래 ING, EV 첨단 소재,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룩스 같은 경우는 쿼텀답, 종목이죠. LED 조명에 쿼텀답을 적용해서 고연색 조명 시장을 주도하면서 실적 개선이 된다는 내용이 있겠고, 근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유중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ING 1분기 영업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대만 전고체 배터리 회사 프롤로지온 프랑스 전고체 배터리, 내용이 좀 나왔었고요. 공장 설립한다는 이제 오전에, 장 전에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아마 관련된 애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된 이후에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관련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또 영상으로 올릴 거고요. 이제 저녁에는, 어떤 이슈들이 또 있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